자, 오늘 이해찬 총리가 귀국을 하셨죠. 뭐 귀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고국의 품으로 멀리 이역만리 베트남에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고국으로 오늘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회장으로 진행이 되죠. 우리 이해찬 총리 정도로 나라에 이제 기여를 하신 분은 이제 국장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유가족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사회장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5일간 고인을 추모하는 이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시민 뭐 분향소도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뵐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도 빈소를 바로 방문을 하셔서 조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해찬 전 총리 조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독설 라이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좀 작은 거. 좀 이따가 좀 정리해가지고. 천천히. 지금부터 대통령께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훈장 무화장을 주석하시겠습니다. 전화를 이동하셔서 가볍게 목례하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의 조문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애써 이제 눈물을 참으시다가 훈장을 이제 수여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눈물을 터뜨리시는 장면을 여러분들도 가슴 아프게 보셨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가
정말 가슴에서 북받치는 눈물을 흘리는 장면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그 이해찬 전 총리가 없었다라면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이 없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서 또 두 차례의 선거 과정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소리가 좀 작습니까? 왜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죠? 예.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기억하시는 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그 똥파리들이 네, 소리가 아직도 작습니까? 소리가 좀 작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갑자기 왜 소리가 작아졌는지 예. 이해를 못 하겠네요. 예. 이제 좀 정상적으로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 똥파리들이 이재명 대통령님 이제 출당을 시키려고 예, 그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나시죠? 예, 경기지사 선거를 이제 전후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똥파리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거의 쫓아내는 분위기였는데 그걸 이제 막아주신 분이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뭐 운동권의 제가 대부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민주당의 이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대부죠. 386의 대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386 정치인들에게도 이제 영향력이 크지만은 또 친문의 또 대부기도 하죠. 예. 김대중 정부 탄생의 뭐 1등 공신이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뭐 중책을 맡아서 민주당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뭐 친문 진영에서도 이해찬 전 총리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예,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비중 있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 진짜 그 문파들이 난리를 쳐서 예. 지금 보세요. 그 김병기 의원 쫓겨났잖아요 지금. 예. 쟤네들이 뭐 이춘석 의원도 쫓겨났고 뭐 마음 먹고 이제 모략질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에 뭐 세력이 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파들이 이제 쫓아내려고 하면은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예. 지금이야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감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공격하는 뭐 그런 세력들이 예. 지금 뭐 공공연하게 예.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뭐 2018년 뭐 2019년 뭐 이 무렵만 해도 예. 신문들이 진짜 완장차고 예. 죽창 들고 정적들을 제거할 때 아니에요. 예. 뭐 안희정 지사랄지 예.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예. 등등 뭐 김경수도 마찬가지고 친문들의 마녀 사냥에 의해서 지금 뭐 강제적으로 예, 정치권에서 이제 쫓겨나는 뭐 그런 정치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뭐 공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뭐 이른바 뭐 해경군 김씨 사건부터 뭐 김부선 사건 등등 특히 이제 김부선 사건은 뭐 주진우 김어준이 네 합작품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에 이제 윤석열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정말 엄청나게 이제 괴롭힐 그런 때였죠. 그래서 당시에 친문들이 이제 마음을 먹으면은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당해서 쫓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다 막아주신 분이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님에게는 진짜 은인 같은 분이죠.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만 은인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은인인 거예요. 예.
그때 이해찬 총리가 안 막아줬으면은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민주당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누가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제 답이 나와 있잖아. 만약에 2018년, 19년에 친문들이 발광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출당을 시켰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됐겠습니까? 이낙연이 된 거죠, 이낙연이. 이낙연이 그냥 거저 먹는 거지. 뭐 어쨌건 이낙연이 2등을 했기 때문에 200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이 2등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쫓겨났다라면은 이낙연과 윤석열의 대결이었던 거죠. 예? 대선이.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낙연과 윤석열의 대결. 그래서 뭐 윤석열이 이겼으면은 이낙연이 이제 또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면서 대선에 또 나왔겠죠. 지난해 대선 때 이낙연이 나왔겠지. 그래서 이낙연이 대통령이 됐겠죠. 야, 그랬으면은 진짜 우리 국민들은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죠? 응? 목숨 걸고 응원봉 들고 그 엄동설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윤석열을 쫓아냈는데 대통령이 이낙연이 됐어. 예? 윤석열 쫓아내니까 이낙연이 대통령이 돼요. 야, 이거 완전히 그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깔려 죽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니, 이낙연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낙연이 뭐 그래 나이도 있으니까 정계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대선 후보가 누가 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지금쯤 대선 후보가 누가 됐겠어요? 김경수? 바둑이? 김동연? 지난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때 출마한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김경수, 김동연 가능성이 있네. 정청래? 조국? 야, 볼만했겠다 진짜. 만약에 조국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으면은 김문수한테 졌을 것 같아요. 김문수한테 졌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조국이 만약에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없어가지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어. 근데 윤석열이 탄핵됐는데 김문수한테 지는 참사가 벌어지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조국이 하는 짓으로 봐가지고는 뭐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참 그랬으면은 정권 교체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가 끔찍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박근혜 탄핵시키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박근혜 탄핵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잖아. 문재인 보유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문재인 5년 하고 윤석열 했잖아. 10년 동안. 그 뭐 정권 교체입니까, 그거? 정권 교체도 아니죠. 아니, 뭐 바뀐 게 없잖아요,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뭐 조국, 혁신당, 사람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다, 뭐 이러면서, 이재명 정부, 그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니 문재인 때는 뭐 했는데? 본인이 민정수석하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뭐 했어요? 윤석열한테 처맞기나 하고 한 게 없잖아, 한 게. 그래서 참 지금 돌이켜보면은 우리 이해찬 전 총리가 진짜 나라 구하신 거예요, 나라. 그때만 해도 진짜 똥파리들이 민주당의 다수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지지율이 높을 때도 아니고 또 당연히 뭐 의원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을 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진짜 문바들이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님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걸 다 막아주신 분이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저는 뭐 이해찬 전 총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업적을 쌓으신 분이에요.
그 청년기에는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또 뭐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했고 또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또 뭐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책을 맡아서 또 역할을 하셨고 특히 또 민주당 대표를 하실 때는 180석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압승을 거둬서 민주정부 20년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졌고 또 무엇보다도 가깝게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발굴을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키다리 아저씨의 역할을 우리 이해찬 전 총리가 참 해주셨다.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훈장을 수여를 했는데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이해찬 전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이낙연이 대통령이 된 상황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상황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찬 총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산을 남겨주고 가셨는지 뭐 가슴으로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좀 더 건강하셔가지고 박지원 의원은 뭐 지금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뭐 국회의장도 하시겠다라고 하고 다음 총선에도 뭐 출마를 하고 싶은 뭐 이런 욕심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이게 장수하는 정치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장수하는 직업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 한 의학 연구소에서 연구를 예전에 한 제가 그 뭐 논문이 보도를 나온 거를 봤는데 직업군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긴 직업이 그 정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유가 그 잔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그 잔머리를 많이 쓰면 오래 산다고 그럽니다. 아 저도 오래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큰 머리만 쓰지 이게 잔머리는 잘 안 써가지고 그래서 뭐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이 이게 이제 잔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이게 장수를 한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 뭐 말에 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속설이 있죠. 욕을 많이 먹으면 또 오래 산다. 뭐 이런 또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욕 먹는 걸로 따지면 뭐 정치인들보다 더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은 없죠. 그래서 뭐 의학적인 연구로 보나 대한민국의 속설로 보나 정치인들이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이해찬 전 총리는 잔머리를 안 굴리고 사셔가지고 또 욕을 많이 안 드셔가지고 아쉽게 좀 일찍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제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 지금도 연로하시지만은 참 오래 사실 것 같다. 잔머리 지금도 뭐 잔머리 굴리는 거는 웬만한 정치인 젊은 정치인들 뭐 뺨치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욕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는 뭐 100세까지 국회의원 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필요로 해서 일찍 데려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좋은 분들이 일찍 가시더라고. 저하고도 이제 과거에 뭐 제야에서 활동하시는 좋은 선배님들 있으셨는데 저와 함께 활동했던 선배님들은 좋은 분들은 50을 못 넘겼어요. 제가 제일 장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 중에 제야에 계속 제야에서 어렵게 활동하셨던 분들은 50을 못 넘기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참
저도 살면서 가슴 아픈 이런 기억들이 많았는데 저는 근데 50을 넘겼네. 예. 잔머리를 많이 굴려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때마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덕담처럼 했습니다. 좋은 분들은 하늘에서 필요해서 먼저 내려간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먼저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참 야속합니다. 이런 걸 보면 좋은 분들이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야 될 사람들은 안 데려가고 안 가야 될 사람들은 꼭 데려가는 이런 일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 이해찬 전 총리께서 참 건강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키다리 아저씨가 좀 되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승에서는 정말 파란만장한 고난과 시련의 한 생을 살아오셨는데 천국에서는 좀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또 천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후견인이 돼서 이재명 정부를 우리 이해찬 전 총리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